안녕하세요. 생방송부 김예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중입니다. 네,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네. 일요일 주말을 좀 바쁘게 보내다 보면 뭔가 막 더 아쉬움이 크고 이 월요일이 너무나 싫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일주일 7일을 다 일요일만 할 수도 없고 맞아요. 예? 뭐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믿기만 합니다, 월요일이. 많은 분들이 월요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월요일이니까 이번 한 주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번 한 주는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월요일이 싫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설레기도 하고 뭔가 흥분되기도 하고 월요일이 좀 반가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네.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요일이 월요일이신가요, 혹시? 그건 아니죠. 그렇겠죠. 예, 아마 생각을 좀 바꾸면 월요일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였고요. 월요일이 가장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요일을 가장 저는 좋아하세요? 개인적으로 뭐니 해도 금요일이죠. 금요일이죠. 예. 아무래도 다음 날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니까 네. 금요일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생방송비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일주일 중에 어떤 요일을 가장 좋아하실지 궁금한데 오늘 한번 문자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빠밤.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요일과 그 이유를 함께 써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991번,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또 의외로 주말보다 평일이 더 좋으신 분들도 아마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가장 좋아하는 요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맛있는 고추장 요리 소식입니다. 가을날의 이 시골 풍경 중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 고추를 햇빛에 말리는 풍경인데 이 바삭하게 말라가는 태양초만 생각하면 입에 막 침이 졸졸 나오죠. 네. 너무나 맛있게 보이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침을 조금 더 나오게 해드릴게요. 아유, 네. 생각해보세요. 비빔밥, 낙지볶음, 아이고. 골뱅이 무침, 애호박찌개. 이런 음식들에서 맛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고추장입니다. 맞습니다. 이 고추장이요, 무한 변신을 했다고 해요. 어떤 새로운 변신인지? 변신을 그렇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메인 활동 무대인 한식계를 넘어서 네. 이태리 요리까지 이 고추장이 진출을 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색다른 맛을 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한국의 대표 발효 음식 중 하나인 고추장. 이 한 가지의 재료로 다양한 음식들이 탄생되는데요.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전통 요리부터 다양한 퓨전 요리까지. 고추장의 새로운 변신, 지금 만나보시죠. 고추장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전북 순창군인데요. 깊은 장맛을 품고 있는 장독대들이 넓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깊은 붉은색을 띤 순창 고추장. 고추장 하면 순창 하잖아요. 근데 순창 고추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왜 좀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순창은 옛날에 옥천이라고 했거든요. 구수록 내천 해가지고 맑은 물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맑은 물과 자연 환경이 조화돼서 아주 맛있는 고추장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사람의 그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그 전통 장류의 순창 장류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특히 순창은 기온이 1년 내내 습해서 장을 담그는 겨울에도 발효가 잘 돼 깊은 단맛을 낸답니다. 그런 장맛 직접 만들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쉽지 않은 장 담그기에 도전한 아이들. 매주 쓰는 것부터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간편하게 체험해서는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만든 고추장을 이용해 맛있는 떡볶이 요리까지 도전한 아이들. 각자의 취향대로, 입맛대로 아주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흔들고 막 이렇게 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 해봤어요. 어디에서 해봤어요? 집에서요. 집에서도 이렇게 엄마 요리를 잘 도와주는구나. 재료부터 요리까지 직접 만든 떡볶이 맛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떡볶이 시식에 나섰는데요. 저도 살짝 그 아이들 틈에 껴봤습니다.
제가 살다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들어준 떡볶이를 먹게 되네요. 꿀맛이요, 꿀맛. 와, 잘 먹는다. 그릇 뚫어지겠어요.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매운 거 잘 못 먹어서 떡볶이 안 좋아해요? 근데 여긴 또 왜 이렇게 잘 먹어? 맛있어요. 뭐 뺏어 먹으려 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다 먹어가지고. 전통 장맛을 지키고 있는 순창에 고추장을 이용한 특별한 요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전시장에 온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보통 고추장 음식점이라고 하면은 좀 전통적인 한옥을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곳은 세련된 게 많이 묻어나는 공간 같아요. 지역적으로는 아무래도 고추장에서 전통이 강한 색채를 띠고 있는 고장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현대와 그 고전의 만남, 그 문화 공간으로서 음식점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이 어우러지는 그런 장소이기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귀하게 쓰이고 있는 재료는 바로 고추장이었습니다. 저희가 해년마다 지금 한 통씩 담고 있거든요. 옛날식 고추장의 그런 정성을 담아서 저희가 음식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토마토와 고추장과의 만남? 이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두 조합이 과연 어떤 맛을 낼까요? 저 냄새와 비주얼에 숟가락부터 찾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찌개가 있다면 또 외국에는 스프가 있잖아요. 근데 고추장하고 토마토 소스하고 적절히 섞여서 정말 이렇게 스프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먹고 싶은 맛? 드디어 고추장을 풀어 만든 소스로 근사한 파스타 요리를 완성시켰습니다. 이 바삭바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돈가스 역시 고추장 소스로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이게 지금 비주얼만 봐서는 딱 그 서양식 돈가스 파스타잖아요. 여기에 지금 우리의 그 고추장이 숨어 있다는 거죠, 지금. 파스타는 신세대가 좋아하는 음식이고 고추장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지역하고 연계된 음식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이런 음식을 개발하게 됐는데 한식이 아닌 퓨전 요리로 재탄생된 고추장. 그 맛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먹을 줄 알았죠? 한입 가득 베어문 돈가스의 맛은 씹는 식감은 물론이고 이 소스의 맛까지 입안 가득 퍼지더라고요. 고추장 소스라고 해서 좀 매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매운맛이 안 나서 아이들도 먹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탈리아 요리인 파스타의 맛도 궁금해집니다. 호로로 입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맛에서 우리 전통의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호로로 좋다. 고추장이나 된장의 어떤 틀을 벗어났다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소스로서의 고추장. 채소 볶는 소리와 화려한 불쇼가 있는 주방을 급습했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고추장 요리를 맛볼 수 있을까요? 원래 토마토 소스였는데 토마토 소스를 다른 재료를 잘못 넣어가지고 이제 이게 탄생하게 됐죠. 작은 실수로 탄생된 퓨전 요리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 음식점의 대표 요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각종 해산물과 고추장을 비벼 만든 요리로 살짝 비빔밥과 닮은 모습이죠. 뜨거운 상태에서 손님이 이제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이제 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치즈 토핑이 들어가니까. 프라이팬에서 한 번, 오븐에서 또 한 번. 그렇게 탄생된 마레도리아. 되어 있습니다. 주문하신 마레도리아 준비해드릴게요. 고추장 소스로 만든 이탈리아식 볶음밥인 마레도리아입니다. 그릇이 또 굉장히 특이해요. 네, 이제 일단은 재밌잖아요. 그런 너무 한식 특이해요. 또 지방이 전주다 보니까. 버섯 비빔밥 같기도 하고. 그렇죠. 고추장으로 맛을 낸 밥과 고소한 치즈와의 만남, 거기에 각종 해산물까지. 와, 치즈가 쭉 하고 따라오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와, 리조또라서 그런지 막 들어있는 음식부터가 좀 다른데요? 재료부터가? 토마토 소스를 대신한 고추장 맛이 그릇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고추가 들어가 자칫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추장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런 느끼함을 좀 확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전 세계 동서양 망난하고 어린애부터 장년층까지 다 골고루 고추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다양한 요리의 맛을 더 풍요롭게 하는 고추장. 한국식 요리를 넘어 퓨전 요리까지 평정했는데요. 고추장의 화려한 변신, 직접 맛으로 느껴보세요. 제가 오늘 또 마침 고추장 색깔 옷을 입고 왔는데 아, 그러네요. 예, 이렇게 또 고추장 요리를 보게 되네요. 아. 근데 고추장 참 맛있는데 이게 뭐 고추장 파스타에 고추장 리조또에 고추장 뭐 돈가스까지 정말 색다른 메뉴로 변신하다니 그러니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자칫 좀 느끼할 수 있는 음식들인데 네. 고추장으로 뭔가 개운하고 깔끔해져서 정말 맛깔나게 먹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태리 여행을 가서 미슐랭 한 3스타 정도 되는 음식점에 갔는데 예. 딱 이렇게 비빔밥이 팍 나오는 거, 한식 막 김치찌개 팍 나오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제대로 된 고추장 맛도 보고 구입도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고추장 퓨전 음식도 즐기고 싶은 분들께는 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펼쳐지는 순창 장류축제 추천해 드릴게요. 네, 이 축제는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과 순창읍 일원에서 펼쳐지는데요. 국가대표 매운맛 대회, 또 2016인분 떡볶이 만들기, 또 순창 발효소스 경연 전국대회 등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니까요. 또 함께 하시고 맛있는 순창 고추장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화로, 숯불, 석쇠, 고기, 양념 이 5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맛을 볼 수 있다는 광양 불고기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뭐 전주 하면은 비빔밥이 딱 떠오르듯이 광양 하면 뭐 열의 열은 광양 불고기를 떠올린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 백제 시대부터 불린 광양의 명칭이 마로현이어서 이 천하일미 마로화적 광양 불고기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함께 맛보러 가시고요. 네, 이어서 대구 반야월의 매력 만점 연근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먼저 광양으로 함께 가시죠. 솔솔 부는 가을바람에 코끝을 자극하는 그 맛의 정체는 바로 광양의 일미 불고기. 한 수저 척하니 쌓아올리면 입맛은 물론 마음까지 녹이는 탐나는 역사와 전통의 맛. 천하일미 마로하죠. 광양 불고기 맛 속으로 빠져보시죠. 가을꽃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것.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광양 서천변은 요즘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해 마실 나온 이들로 북적입니다. 코스모스가 선사하는 가을 낭만을 담아 분위기 있게 한껏. 코스모스 꽃말처럼 소녀의 순정을 담은 맑고 순수한 동심도 한껏. 코스모스 밭이 자그마치 3만 평에 이른다니 가을 추억 남기기에 이만한 포토존이 또 있을까요? 꿀벌이 꽃을 쫓아 날아들듯 전변을 따라 이어진 1km 코스모스 덕분에 가을 낭만을 만끽하기에 제격. 호흡 뛰고 온 코스모스와 함께 광양의 가을을 더욱 맛있게 하는 신의 한 수가 있었으니 피어 있는 길 아니 광양에 뭐 아니 아보시죠. 광양에 뭐가 유명하다요? 저기 불고기로 알고 있는데요. 아 불고기요? 예. 잡숴봤어. 네. 맛이 네. 어짭디요? 딱 먹으면 입안에서 살살 녹아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뭐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끼리 모임이나 이런 거 하기에 정말 강추예요. 광양하면 생각난 게 뭐지요? 불고기요. 광양 불고기 맛있거든요. 1번입니다. 불고기가 1번. 네네 1번입니다. 매실이 2번. 예예. 그다음에 코스모스 코스모스 3번. 3번. 네. 맛 앞에선 코스모스도 밀리고 마는 서글픈 현실. 하지만 남길 건 제대로 남기고 가야겠죠. 가만 있어봐. 이쁘게 나왔어. 가만 있어봐라. 뭐니 뭐니 사진은 말이요. 들어가서 찍어야 돼. 아이고 선생님. 예? 미안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다 사진 한 장만 찍고 올게요. 그렇게 예? 안 된다니까요. 아니 누구십니까? 제가 예. 이 코스모스를 이번에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홍보도 하고 또 코스모스가 잘 피었는지 좀 보러 왔어요. 이제 광양에 예. 숯불구이, 예. 고로쇠 약수, 제첩 전어 기정떡, 매실, 예. 닭숯불구이, 곶감 짱어구이가 있는데
그 9개 구미 중에서 예. 첫 번째인 숯불구이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 숯불구이 응. 제대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예. 고기 먹으러 갑시다. 갑시다. 얼른 갑시다. 얼른. 리포터 발등에 불을 붙인 이곳은 광양 불고기 특화거리. 광양 맛의 명맥을 잇기 위해 지난 2010년 조성한 맛의 거리로 불고기 전문 맛집 9곳을 중심으로 40여 곳이 포진한 광양의 맛 골목이죠. 광양 불고기, 그 속사정이 궁금하다. 집마다 각 특색이 있습니다. 그 양념을 그 바로바로 즉석에서 하신 분들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한 식당 10년 정도 식당을 하다 보니까 약간 레시피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표준치를. 근데 아직까지는 그 어르신들의 손맛을 못 따라가지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많이 근접했다고 생각합니다. 얇게 썬 소고기 등심에 먼저 기름칠을 해줍니다. 고기의 빛깔은 더하고 풍미를 살려주는 윤활유를 더해주니 윤기가 짜르르르르르르. 여기에 특제 간장 소스를 부어 고기 사이사이에 소스가 스며들도록 하죠. 곧바로 냉장 보관을 한 고기가 손님상으로 나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2시간여. 소스는 고기의 질감과 맛이 살아나도록 돕는 역할 정도로 달지도 짜지도 않게, 요즘 표현으로 단짠 맛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게 맛내는 특징이라네요. 고기를 절이는 용도보다는 고기를 살짝 적시는 수준으로 맛을 내는 소스. 물론 광양 불고기에서 이 소스의 역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요. 가장 신경을 쓰는 건 바로 고기. 이 집 주인장이 한우말을 고집하는 건 40여 년 동안 한우를 키워온 아버지의 뜻을 잇겠다는 아들의 뚝심이자 광양 불고기 맛의 전통을 지키겠다는 자부심입니다. 아까 그 꽃길에서 냄새가 그리 고소한 것이 바로 이것이요. 광양 불고기. 천하일미 마로 화적. 예? 천하일미 마로 화적이란 게 옛날에 우리가 강양이 백제시대 때 이름이 마로현이었어요. 마로현이요. 예. 마로현의 숯불로 구운 불고기. 그래서 천하일미 마로화적. 청동화로에 참숯에 구리석쇠 해가지고 이 암소고기를 잘 다져가지고 미리 양념에 재워놓지 않고 이제 숯불에 굽기 전에 양념을 그때서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이제 이렇게 숯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을 듬뿍 받아서 고기가 익어지는, 이것이 바로 광양이 자랑하는 광양 불고기의 참맛입니다. 고기와 숯불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제대로 된 광양 불고기 맛이 완성된다는 말씀. 자, 그럼 지금부터 광양 불고기를 제대로 한번 즐겨볼까요? 아니 역시 녹는답게 입에서 살살 녹네. 녹아. 그냥 먹어도 맛있고 쌈으로 즐기면 더 맛있는 광양 불고기. 뜨끈한 밥에 고기 한 점, 파김치까지 더해주면 진짜 맛있어. 우리 아까운 거 다 흘리네. 불고기 위에 묵은지를 올려 한 입 크게 넣어주면 그 맛도 별미. 매실장아찌 한 점을 더해주면 그 역시 별미입니다. 광양 불고기가 열일을 하거든요. 뭔 놈은 거기 그냥 부드럽고 그냥 입에 들어가지 살살 녹네 녹아. 지금 광양에 가서 가을 낭만 제대로 품어하는 코스모스도 보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양의 자랑 불고기도 맛보고, 광양 숯불구이 축제에서 가을의 맛과 멋을 한껏 즐겨보세요. 광양하면 생각난 건 뭐요? 불고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것이 없다는 연. 요즘 토실토실한 연근이 제철을 맞아 수확이 한창이라는데, 가을을 쑥 남은 연근을 찾아 그 매력을 알아보자.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는 단야월 연근 생산단지. 이맘때가 되면 한창 연근 수확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단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연간에 지금 연 작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연 작업.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연밭인 거예요? 네. 전부 이 넓은 땅이 전부 연밭인데 지금 면 땅은 작업 다 했는데고 네. 연이 많은 데는 지금 연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빨간 장화를 신고 당당하게 연근을 캐기 위해 밭으로 입장. 아, 근데 어째 좀 불안불안하다. 사장님, 좀 잡아주세요. 네. 어이구, 사장님. 아니, 이게 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가 힘드네요, 이게. 예, 땅이 지금 물기가 있다가 작업한다고 물 빼버리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땅이 이제 울퉁불퉁합니다. 여기 이제 연근밭 농사 지으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한 30년 됩니다. 와, 30년이요? 예, 예. 아, 뭐 지금 뭐 베테랑이신데 제가 오늘 이렇게 도와주러 왔잖아요. 어떻게 좀 쉽게 캐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업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네. 이래 흙을 앞뒤로 이래 탁 제끼고 연을 빼내면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제끼고 그냥 빼내면 됩니까? 그렇지. 쬐끼고 빼내고 하면 된다지만 어째 어렵다이. 어르신의 도움받아 연근 캐기 도전. 곰 같은 힘이 어서서라. 젖먹던 힘까지 짜보지만 참 쉽지 않다. 억소리 절로 나지만 연근 얼굴 보기 참 어렵다. 아우, 꼼짝도 안 한다. 아우. 자, 잘 보더라고. 이것이 바로 지렛대 원리. 도구를 넣어서 제끼고 빼내고. 그렇게 작업하다 보니 엄마 아니 연근 봤다. 근데 생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생으로 먹지. 생으로 먹으면 얼마 좋은데 맛이 아주 좋아. 어떤 맛이에요? 밤 있잖아, 생밤. 밤 맛이라. 밤 가서 먹는 아, 거. 밤. 저 밤하면 또 문밤 아니겠습니까? 밤 좋아하거든요. 밤바리 밤바리. 한번 까볼까요? 물을 까야지 바로. 바로 먹어봐요. 어때요? 정말 밤 맛인가요? 진짜 약간 생밤 맛 나요. 사장님, 그런데 이 실 같은 건 뭐예요? 실이 아니고 연에 함유된 뮤신과 탄닌 성분인데 그 위장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이제 수확한 연근은 흙을 제거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연근에 관한 특급 정보. 연근을 뿌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줄기란다. 사장님, 제가 항상 연근 음식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간장에 절여서 먹은 거밖에 없었는데 혹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요즘 식당에 가면은 연근 튀김, 연근전, 또 연근차 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 정말 연근이 탈당 미인이네요? 저처럼? 연근 조림밖에 모르는 채영을 위해 연근의 활약상 팍팍 묻어나는 다양한 연근 음식을 찾아왔으니 연근의 맛과 매력을 제대로 탐구해보자. 말린 연근을 우려낸 연근차. 잔위에 뜬 연꽃이 우아함을 더하고 그 향과 맛에 취한다. 선생님, 차를 마셔서 그런지 뭔가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세요? 네. 혹시 그러면 평소에 손발이 차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저 평소에 손발 좀 찬 편인데. 그러세요? 우리 이 연근은 혈행 개선에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혈액 순환이 잘 되어서 이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서 지금 따뜻한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선생님, 우선 몸이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올 겨울에는 정말 연근차는 정말 계속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면 참 좋으실 거예요. 한 잔 더 할까요? 네. 지글지글 지금부터 연근의 영양을 더하고 다양한 재료로 맛을 입힌 연근 음식들을 만나보자. 엄마, 이게 다 몇 가지야? 상다리 부러질라. 정갈하고 수담스러운 음식들로 한상 차림 완성. 다 연근이 들어갔나요? 네, 저희 음식 자체에는 모든 음식에는 다 연근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말이죠. 네. 지금 여기 생선 보이시죠? 네. 여기 고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는 연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연근 가루로도 다양한 음식에 활용을 많이 하는데 김치 같은 경우에도 연근 가루를 넣으면 아삭한 식감도 좋지만 이 무르는 현상을 지연시켜줘서 저희는 김치에도 넣고 있고요. 그리고 조기라든지 아니면 수육 같은 거에도 연근을 넣으면 잡내를 잡아줘요. 그래서 저희는 연근 가루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랬군요. 네. 제가 괜한 의심을 했네요. 아, 그러시구나. 자, 이제 입이 즐거워질 시간. 채영 씨 오늘 복 받았네 그려. 연근을 활용한 음식을 맛보다 보니 어느새 연근 맛에 퐁당. 네, 오늘 이렇게 연근 수확부터 연근의 다양한 음식들까지 맛봤는데요. 10월이 연근 제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10월에 연근의 이 다양한 음식들 한번 맛보는 건 어떨까요? 가을을 담아 튼실하게 자라난 연근. 찬바람 부는 계절, 제철 연근으로 맛과 영양은 채우고 피로와 스트레스는 날려버리자고요. 저도 연근이라고 하면 이 간장에 졸인 연근 조림만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연잎 이렇게 차도 끓여서 먹으면 몸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연잎 가루를 이용해서도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정말 뭐 빼놓을 게 없는 그런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김치 무르는 것도 막아주고요. 또 생선이나 수육의 잡내를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는 연근가루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했는데 참 신기하고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연잎차 특히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심신을 안정시켜준다고 하니까 이 차는 왠지 좀 탐나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쌀쌀한 좀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같은 때 연잎차 한 잔 탁 마시면 온몸이 사르르 녹을 것만 같습니다. 네. 예. 네, 생방송비 오늘 문자 키워드는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일 이란 주제로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네. 요일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그 이유도 함께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수요일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수요일이요? 네, 왜요? 수요일. 네. 이 월요일, 화요일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해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힘도 넘쳐나고 또 수요일, 목요일 방송 이 두 번이나 남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수요일. 아까 방송 전에 했던 얘기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임지영 아나운서가 방송 전과 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어떤 요일이 가장 좋은지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네. 샵 1991번,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추첨 통해서 선물도 드릴게요. 네. 아까 뭐 월요일이 제가 싫다고는 했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멋진 일주일이 기다리기 때문에 또 월요일이 좋거든요. 네. 그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만 있다면 그 기다림도 너무나 좋을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다림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는 음식이 있는데요. 양도 맛도 통으로 승부하는 집이 있다고 하죠. 네. 뭐 예약을 하지 않고서는 맛을 볼 수 없다는 오리 진흙구이가 그 주인공인데요. 기다리는 뭐 3시간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맛있는지요. 한 그릇 뚝딱 하는 음식과는 다르게 귀하게 대접받는 기분까지 느끼는 네. 그런 통째 요리. 통째 요리. 예. 한번 만나보시죠. 진정한 뭐 슬로푸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서 좋아하는 일이 취미가 되고 또 그게 본업이 돼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전남 목포 갔다 오시죠. 눈으로 먼저 배부른 요리들이 있다. 통 크기 굽고 통으로 익혀 더 맛있는 요리들. 육해공 대표 통요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전화로 주문한 거. 예. 그거 다 됐을까요? 예, 물론 해야죠. 몇 시간 전에 주문해야 먹을 수 있는 요리? 아, 오리군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통요리 숙성오리인가 싶은 그때 오리의 빈속을 꽉꽉 채우는 수많은 식재료들의 정체가 궁금하다. 뭐 기본적으로 은행, 밤, 대추, 인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당귀, 오미자, 그 다음에 이제 해바라기씨, 은행, 오향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안 그래도 몸에 좋은 오리에 건강과 맛을 더해줄 각종 한약재의 견과류 그리고 찰밥까지
다 넣은 후에는 꼼꼼하게 봉합해줘야만 내용물이 튀어나오지 않고 골고루 잘 익는다고. 마지막으로 은은한 향으로 오리의 잡내를 잡아줄 솔잎까지 얹어 면포로 정성스레 싸주면 준비 끝! 익혀져 나온 표피가 이제 누릇누릇하고 이 솔잎이 있으면은 훨씬 시각적인 효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은박지로 한 번 더 감싼 오리는 흡사 옛날 고분을 연상시키는 진흙통으로 들어가는데요. 진흙토기 속에서 구우면 오리의 기름기가 쏙 빠져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답니다. 40분 가열하고 1시간 뜸을 들이고 뒤집어서 10분 가열을 하고 그 뒤로 1시간을 또 뜸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총 3시간 소요가 돼요. 뚝딱 만들어낼 수 없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오리 진흙구이. 3시간 동안 익히고 뜸들이기를 반복한 오리의 모습. 윤기가 잘잘 흐르는 것이 정말 먹음직스럽죠? 제가 이곳에 와서 이걸 먹기 위해 장작 3시간을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불 떼고 뜸 들이고 불 빼고 뜸 들여서 나오는 요리가 바로 이 요리입니다. 그렇지. 오랫동안 구워내야 고기 맛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이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음식이라 뼈하고 살이 분리가 잘 돼야 돼요. 3시간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어때요? 맛있죠? 맛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보약입니다, 보약.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간도 왜 이렇게 잘 맞추셨어요? 저도 먹고 싶네요. 부드럽고 촉촉한 오리의 살점과 각종 약재와 찰밥이 어우러진 오묘한 맛. 원기 회복에 좋아 보양 음식으로 최고입니다. 내가 만들었어도 잘 보진 않네요. 흑면에 호박씨부터 뭐 호박, 배추, 견과류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데 이 찰밥 맛도? 맛있어요, 담백하니. 진짜. 예, 기름기가 쫙 빠져가지고 기름이 이제 빠지면서 기름기에 이제 밥이 스며들어가지고 밥도 고소하고요, 맛있어요. 정말 고소하고 찰밥이 입안에서 정말 사르르 으깨지면서 녹아내리면서 거기에 오리의 맛과 한약의 맛과 견과류의 맛이 아주 혼합이 돼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직접 드셔보셔야 된다니까요.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두 번째 통요리를 찾아온 곳은 목포 원도심에 위치한 한 중국집. 중국집의 통요리? 과연 뭘까요? 두 번째 통요리를 먹으러 온 것은 중국집인데요. 중국집에 무슨 통요리가 있을까요? 사장님! 통으로 들어간다는 그 메뉴 한 그릇 주세요. 금방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센 불로 달군 웍에 홍합과 야채를 넣고 달달 볶기 시작. 설마 통홍합 짬뽕? 홍합은 다른 중국집에서도 통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의심을 품던 바로 그때?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 짬뽕 국물 속으로 풍덩! 두 번째 통요리의 주인공은 바로 오징어였는데요. 어떻게 오징어를 짬뽕에 통으로 통 크게 넣을 생각을 하셨어요? 손님들의 메뉴의 다양성을 늘리고 오징어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통째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짬뽕의 국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면. 알맞게 익힌 면은 뜨거운 물로 씻어냅니다. 면이 이제 뜨겁게 나가야 되니까 짬뽕이니까 찬물로 씻으면 차게 나가버리면 이제 국물이 뜨거운 상태 차게 버리면 이제 차가워져 버립니다. 물기를 뺀 녹차 면발에 해물을 가득 넣어 시원칼칼한 국물을 부어주고 마지막으로 통오징어 토핑을 얹으면 비주얼부터 제대로 침샘 자극하는 통오징어 짬뽕 완성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우와! 요거 어떻게 먹어요? 그냥 이렇게 먹어요? 도저히 한 입에 넣기에는 감당이 안 되는 사이즈. 통오징어 짬뽕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두께로 잘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요. 먼저 오징어부터 맛보고 그 다음부터는 오징어의 면발을 돌돌 말아 호로록 호로록.
쫄깃한 오징어와 쫀득한 면발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그 맛. 씹는 맛이 너무 좋아요. 사실 배가 부르기는 하지만요.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에게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통 요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 배에도 아직 요만큼의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통요리에 빠지면 서운한 바로 그 음식. 돼지고기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통요리계의 지존 통구이 삼형제. 통갈비, 통목살, 통삼겹살이 숯불 위에서 춤추듯 구워지는데요. 이렇게 초벌을 거쳐야만 하는 이유 있을 것 같죠? 적당한 두께로 이제 초벌을 하게 되면 육즙도 안 빠지고 이제 보통 고기를 굽다 보면은 너무 손님상에 바로 구게 되면은 육즙이 다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부위별 통구이 삼형제가 초벌로 구워지는 동안 한쪽에 마련된 셀프 코너에서 고기와 함께 곁들일 반찬을 준비하고 기다리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통구이 삼형제 등장. 사장님 얼른 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예, 사장님 이게 바로 통 삼겹, 통 갈비, 통 목살이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고깃집 가서 집게 가위 놓지 않는 분들에겐 참으로 어색한 시간. 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통구이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오리, 통짬뽕에 이어서 이번엔 통고기입니다. 100% 참나무로 구워서 참나무 향이 얼마나 맛있게 느껴지는지요. 참숯 위에서 초벌을 거친 덕분에 숯불 향을 입고 육즙을 꽉 잡은 돼지고기의 맛. 육즙이 샤샤샤 하고 퍼지는 게 너무 맛있어요. 돼지고기에서 소고기의 육즙을 느낄 수 있다는 소문이 듣고 여기저기서 몰려든 손님들 덕분에 가게 안은 언제나 인산이네. 어때요? 정말 맛있어요? 참숯도 진짜 좋은 거 쓰고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초벌을 해가지고 나오니까 먹기도 편하고 빨리 익으니까 일단 리듬이 가고요. 제가 직접 자르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도 되고요. 역시 음식은 통으로 먹어야 제맛. 본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고 넉넉함과 푸짐함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통요리. 오늘 저녁은 통요리로 통 크게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쁜 일상에 쫓기듯 살아가는 사람들. 청년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직장생활조차 녹록지 않죠. 과연 좋아하는 일로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을까요? 야, 이 쭉 뻗은 대나무를 보니 아주 마음까지 아주 시원해지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노랫소리가 워낙에 크게 나서요.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2년 전 창업에 도전한 방정근 씨. 대나무의 울림을 이용한 친환경 스피커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스피커의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대나무 스피커, 이거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요. 여기 앞부분을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미세하게 사포로 갈아서 확성기처럼 밖으로 나갈수록 소리가 커지게 만드는 그런 원리를 여기다가 집어넣었고요. 뒤에는 막혀 있어서 동굴 효과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힌 소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소리가 점점 확장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방정근 씨의 원래 직업은 영어학원 선생님. 하지만 그가 가장 좋아했던 일은 바로 이 나무를 만지는 일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제가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음악을 듣는 게 늘 제 취미여서 옆에다 구멍을 파고 저금통을 만들다가 한번 꽂아봤어요. 그랬더니 울림이 아주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모양이 좋게 쓰기 편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이 제품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근사한 스테레오 대나무 스피커가 완성되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겠죠? 대나무는 자연 상태에서는 열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갈라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 처리를 하셔야 되고 초겨울에 대나무를 베어서 6개월 정도 건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스피커가 하나가 세상에 나오려면 10개월 이상의 인고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복잡한 과정이 있네요. 예. 아이, 모양새만 씌웠지 절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네요. 예. 아유, 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엿한 대나무 스피커 창업가가 됐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몸은 고될지언정 마음만은 행복하다는 방정근 씨. 어떻게 이렇게 취미가 이렇게 크게 사업으로 이어질 줄 아셨어요? 몰랐죠. 그냥 재미로 시작했는데 영어 학원에서 들어오는 수입 못지않게 들어오고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 대나무 스피커 작품이 전시되는 등 노력한 만큼 꿈을 이뤄가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취미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그 취미가 저에게 부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금 현재의 과정에서는 저는 행복을 느끼고 있고요. 이런 행복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취미가 본업을 능가하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다음 주인공은 또 어떤 분일까요? 어머, 계단에서부터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더는 슬퍼하지 않아. 벌써 파란 빛깔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주 계신 것 같은데. 심리 상담이 한창인 이곳, 어려운 문제로 방황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길잡이가 돼주고 있는 배준환 청년입니다. 그의 원래 직업은 육군 장교였다고 하는데요. 군대를 가서 장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장병들이나 상대방의 말들을 들어줘야만 되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런 들어주는 것이 엄청 중요하구나. 그 중요성을 알게 되고 군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적성을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심리학을 공부하며 직업까지 전환하게 됐죠. 이후 많은 이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있는데요. 뭐 우울증이라든지 dengu피라든지 이런 뭔가 본인이 정말 생활하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청년센터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상담해주는 부분은 주로 이제 진로 문제, 그리고 이제 연애. 특히 청춘들의 현실을 많이 안타까워하는 배준환 상담가입니다. 이제 저희가 상담을 가면은 문제가 되는 분들이 시점이 어디에 있냐면 과거에 있어요. 과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는데. 근데 그거는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요? 안 돌아. 안 돌아요. 상담을 듣다 보니 저희 마음도 조금 편해졌는데요. 저 또한 방황하는 청춘이기에 배준환 상담가에게 고민을 털어놔봤습니다. 러시아 속담이 있어요. 건너온 다리를 불태우지 마라. 어느 쪽을 포기를 해야 될까라 고민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 가지시면 됩니다. 현재에 충실하되 꿈도 버리지 말라는 힘이 되는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선생님의 꿈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심리 상담가로서 좀 이렇게 또 목표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정말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고민할 필요 없는 고민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음의 해결사가 되고 싶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교, 이곳에 꿈을 전파하는 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호, 제가 좋아하는 알코올, 와인 수업이 한창이더라고요. 바로 와인 소믈리에로 활동하고 있는 김보라 씨인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직업이죠. 어떻게 이 와인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학교 선생님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만 있는 사람만이 선생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이 프랑스어다 보니까
그 문화를 통해서 와인이라는 걸 접하게 됐었어요. 사실 교사를 준비하다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혔던 보라 씨는 새로운 길을 찾아 프랑스로 떠났었죠. 그곳에서 와인 소믈리에란 새로운 길을 찾게 됐는데요. 사실 허황된 거라든지 환상적인 것만 보고 사실 소믈리에를 시작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잔부터 잔 300개씩 닦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또 오는 경험도 있고 되게 좋았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바탕이 돼야지만 사실은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보라 씨. 프랑스 와인 학교를 졸업하고 다양한 와인 소믈리에의 자격 요건을 갖추며 또 그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와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일단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마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와인도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게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편견을 좀 버리시고 여기다 얼음을 타서 드셔도 되고 오렌지 주스 타서 드셔도 되고 사이다를 타서 드셔도 됩니다. 아이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좀 쉬울 줄 알았더니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또한 험난해 보였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거기에서 직접 배웠던 그 방법대로 여기에서 실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딪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시민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의뢰 당연하게 와인 받을 때도 에티켓 지켜가면서 받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보라 씨 역시 몸은 힘들지언정 마음만은 행복하다니 정말 이래서 사람은 꿈을 갖고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찾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또 용기를 갖게 되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 꿈을 밀고 나가는 거는 정말 희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는 거를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과 현실, 그 어떤 것도 녹록지 않은 지금, 하지만 꿈으로 한 발짝씩 내딛는 모습 정말 멋지지 않나요? 언제나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흔히 우리가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 많이 하곤 하는데 이 세 분을 보니까 알겠네요. 대나무 스피커 공예가 심리치료사 그리고 와인 소믈리에 이 세 명 다 일을 너무나 좋아하는 게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저는 그 처음에 만나봤던 대나무 스피커 이게 그냥 이렇게 스피커만 봤을 때는 그냥 뭐 대나무 잘라서 구멍 좀 뚫으면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이게 뭐 잘라서 그냥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다 깨진다고 해서 뭐 말려야 되죠. 또 열 처리하죠. 또 막 거기 색칠해야 되죠. 뭐 6개월에서 10개월까지 걸린다고 하니까 더 대단한 스피커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뭐 그것도 신기했고요. 또 남의 얘기 들어주는 걸 잘하다 보니까 심리치료사가 되고 또 프랑스어 전공해서 와인 소믈리에가 된 이분까지 이 세 분 모두에게 참 대단하시고 또 부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박수도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거 참 행복한 일인데 저도 그래서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남의 문자 이렇게 보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네, 소개해 주시죠.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요일과 그 이유였습니다. 네, 먼저 9698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토요일이 가장 좋습니다. 남편이 일요일 하루에 쉬어서 토요일엔 광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광토라는 말을 쓰나요? 광토가 뭐죠? 처음 들어봤는데 미칠 광자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불금 이상으로 더 막 뜨겁다 못해 막 이 미칠 정도로 에너지가 막 넘치는 그런 막 느낌이 나서 좋은데요? 불금을 넘어서 광토는 또 어떤 느낌일지. 광개토 들어간 거 아니고 광토. 뜨거운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7748님. 저는 목요일이 가장 좋습니다. 목요일 다음 날은 불금이죠. 그 다음 날은 토요일, 방금 뭐 광토라고 됐고 그 다음은 또 일요일이고요. 목요일이 되면 목, 금, 토, 일 일주일 중에 4일 동안 행복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하시면서 야, 이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네요. 네. 저는 사실 목요일이 한 주 중에 가장 좀 지치는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거든요. 흔히 많이들 그러실 텐데. 근데 이분처럼 생각을 좀 달리하면 목요일이 되면 내일부터는 쭉 좋아하는 요일이 이어지니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 산 혹은 언덕을 넘는 그 정상에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 목요일이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으니까요. 긍정
긍정적인 생각 참 좋은 것 같네요. 멋지십니다. 네. 7775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바로 일요일입니다. 딱 하루 좋아하는 야구를 실컷 즐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아하. 조금 전에 저희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한 영상도 소개해드렸지만 이렇게 뭔가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는 거 이것만큼 또 큰 행복이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또 가을 야구 시즌이 막 다가왔는데 이분은 뭐 이제 신날 일만 남았네요. 예, 야구와 함께 즐거운 행복한 가을 보내시기 바라고요. 네. 1799님. 저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영화 관람이 반값이고요. 요일 중에 중간이라 또 마음이 편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매마수. 예, 저희가 또 열심히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네. 또 이렇게 반응이 또 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마지막 주 수요일이라고 딱 집어서 알려주셨는데 마지막 주 수요일만 좋아하기에는 너무 한 달에 딱 한 번이라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도 다른 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이니까요. 혜택들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자, 3089님 문자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요. 우리 아가와 신랑과 데이트를 룰루랄라 할 수 있으니까요. 벌써부터 또 기다려집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사진이 제가 보기엔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찍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네요. 네. 행복해 보여요. 우리 아가도 눈 뜬그렇게 뜨고 이렇게 여기 놀러 왔어요. 예뻐요. 네. 신나서 있는데. 그렇죠. 평일에는 아무래도 다들 뭐 일하고 개인 그렇죠. 생활로 바쁘다 보니까 주말에는 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월요일인데 또 벌써부터 주말이 막 기다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받아보니까 요일이 아주 다양한 요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주말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의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우리 문자 주신 분들의 이 의견만 이렇게 모으면은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 내내 즐겁고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요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천연 감미료로 주목받고 있는 강릉의 감로차를 만나볼 텐데요. 이게 당도가 설탕의 1000배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 건강한 단맛 감로차를 맛보러 강릉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건강 생각해 단맛은 꿈도 못 꾸는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 건강한 달콤함 감로차야 딱 기다려. 달달한 맛을 찾아 떠난 서백균 리포터. 강릉 시내에서도 한참을 달리고 구비구비 대관령 고개 넘어 도착한 곳은 구름도 쉬어넘는다는 강릉시 왕산면 대길이. 눈아픈 온통 광활한 초록 물결. 이거 제대로 온 거 맞아? 확실해? 여기에 뭐 단맛은 전혀 감지되지가 않거든. 제가 웬만해서는 요즘은 한 15브릭스, 네. 요거 한 30브릭스 되겠다 느낌이 오는데 네. 여긴 그냥 무예요. 표정이 좋지 않은데 괜찮을까? 아닙니다. 여기 감로차라고 천연 단맛이 나는 차잎이 있는 지금 밭입니다. 여기. 들어는 보셨는가 감로차. 우리나라 토종 허브인 감로차는 천연 단맛을 자랑하는 수국차의 잎을 원료로 하고 있다. 당분이 없는 비당성 감미이기 때문에 당분 섭취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겐 딱이란 사실. 잠시만요. 미안. 죄송합니다. 왜? 아직도 안 믿겨?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왁스 성질이 이제 영록 속에는 왁스 성질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단맛은 난다는데 입막을 파괴하고 왁스 성질이 없어지는 순간 그때서부터 이제 설탕의 1000배인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00배요? 예, 1000배입니다. 아니, 방송에서 자꾸 그렇게 거짓말 이렇게 검증되지 않는 말씀하시면요. 예. 두렵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진짜로 저희는 거짓말 안 하고 설탕의 1000배, 연구 결과도 있는 설탕의 1000배입니다. 그 대신 무가당이죠. 당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안 잘리냐? 감로차 잎을 채취하는 건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사실 감로차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자생해왔지만 흔히 볼 수 없는 귀한 식물이었다. 헌데 이곳에서 3대째 감로차를 생산하고 있는 것.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단맛이 나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아무 향기가 안 나요. 아니 아까 뭘 그런 거요?
신선한 잎에선 단맛이 안 난다전요. 이렇게 잎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단맛을 추출한다고. 수확한 잎은 일주일간 햇볕에 말린 뒤 까다로운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무작정 말리는 게 아니라 잎의 보호막을 인위적으로 파괴, 단맛을 추출해내는 방식을 쓴다고. 원래 감로차는 고산지 식물입니다. 네. 해발 700m, 이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극심한 데서 향이 나오고 단맛이, 기분 좋은 단맛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원산지고요. 아, 여기가 그럼 원산지입니까? 네, 원산지 맞습니다. 문헌에 보면은 월장사의 그 비구니들이 네. 이거를 가공해가지고 고승님한테 바쳤다는 그 문헌이 있는데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문헌에. 너무 제조 방법이 까다로워 맥이 끊겼다고 나와요. 네. 그걸 저희 부친이 우연히 여기서 발견하시고 그다음부터 개발하시고 그다음부터 우리 가업으로 물려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평범한 잎에서 특별한 차로 변신할 차례.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한 사람들 주목하시라. 인공적으로 보호막을 파괴한 잎은 제일 먼저 건조 발효시킨다. 왜? 그래야 감미 성분인 팔로둘신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 잘 발효시킨 잎은 덕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끝이냐고 천만의 말씀. 은은한 박하향의 감로차로 탄생하기 위해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보송보송 잘 말린 잎은 1차 분류 과정으로 넘어간다. 이곳에서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깨끗한 찻잎만 걸러내는 것. 성질 급한 사람 숨 넘어가도 할 건 제대로 하고 가련다. 곧바로 2차 분류 과정 직행. 최상의 품질 자랑하는 잎다로 대중적인 티백용 잎다로 구분한다. 이제 무균 생산실에서 하나하나 티백으로 완성. 드디어 감로차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헌데 요걸 안 해볼 수가 없다. 바로 전문가의 맛 검증. 60~70도에서 5분간 우려낸 감로차 솔직하게 평가해 주세요. 좀 이제 스파이시하고 화한 느낌도 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목넘김을 했을 때 뒷맛에서는 굉장히 깔끔하고 또 단맛이 사라져요. 이탈리안 그 칵테일 같은 경우에는 좀 단맛이 베이스로 깔리기 때문에 이런 감로차와 굉장히 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흔들려 나도 모르게 섭취한 한 스푼 두 스푼의 설탕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내 몸이 망가질까 두려워진다면 주저 말고 맛보자. 당도는 설탕의 1000배. 하지만 당분은 제로라는 신통방통 천연 감미료 감로차. 착한 단맛을 지키기 위해 3대째 밭을 일구는 강릉시 왕산면의 감로차 농가.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강릉 키스트하고 패밀리 기업이 우리가 협약을 맺었고 또 이제 강릉 산업과학진흥원에 우리가 입주 회원으로서 거기서 이제 개발할 예정입니다. 저만 또 그럽니까? 대표님 뒤에서 또 돈다발이 보입니다. 돈다발이 보입니다, 대표님. 네, 진짜 돈다발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감로차는 뭐 국산 토종 허브차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당분이 없는 비당성 감미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당분을 좀 섭취를 기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까 건강차로도 마시죠. 뭐 김치에도 넣어서 먹고 또 고추장으로도 먹고 이렇게 천연 조미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운 게 토종이라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또 더 정감이 가는데요. 맞아요. 이 해발 700m 대관령 길슬개에서 자란 감로차 한 잔을 마시면 왠지 그 강원도의 어떤 그 맑고 그 엄청난 그 정기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한 잔 해야겠네요, 이거. 네. 요즘 정말 뭐 당분 섭취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건강한 단맛 감로차로 즐기시면 제일일 것 같습니다. 네, 지웅 씨 좀 구해 주실래요? 제가요? 네, 감로차. 예, 제가 구해다 제가 먹겠습니다. 네. 욕심쟁이시네요. 네, 그 맛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예.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 가운데서 9698-7748-3414-9200 휴대전화 끝번호 쓰시는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밖에도 문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바야흐로 이제 결혼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주말마다 청첩장 받느라고 바빠요, 요즘. 요즘에는 진짜 결혼식도 많은데 특히나 요즘엔 좀 특이한 특별한 결혼식들이 많아요. 뭐 네. 셀프 웨딩도 있고요. 뮤지컬 웨딩, 스몰 웨딩 이렇게 뭔가 본인만의 색깔을 가진 그런 결혼식을 준비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직 결혼식이 뭐야 아직 내 옆에 짝도 없는데 이렇게 좀 슬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본인의 짝을 찾으러 어딘가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이 그립다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뭐 동호회 활동해도 좋고요. 또 취미 생활도 좋을 것 같고 또 동물원 야간 개장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곳에서 한 짝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불금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원 야간 개장 가면요 불, 월, 불화, 불수, 불이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동물원도 가보시고 여기저기 다니시고 그래도 없다 하시면은 또 생방송 뷰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뷰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 호텔과 함께합니다.